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쫄라롱콘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2025년 평가에서 태국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전 세계 1,500여 개 고등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 쫄라롱콘 대학은 아시아에서 57위, 세계 229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태국도 전 세계 식재료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태국의 음식과 맛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재 기호에 맞게 수정된 태국 음식이 팔리고 있는데 맛을 본 중국인들 사이에서 태국 소스와 양념이 매우 인기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어디에서나 태국산 양념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전문 매거진인 타임아웃에 따르면 방콕이 세계 길거리 음식의 수도라는 별명으로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콕의 길거리부터 시장까지 어디에서나 솜땀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길거리 음식 외에 34개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중 8개는 아시아 50대 최고의 레스토랑 목록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밭진부리에서 올해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민군과 경찰, 소방 약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핵 방사선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밭진부리에 위치한 발전소에서는 세슘 137이 든 철제 부품이 도난되었는데 부품은 고물상을 통해 금속 공장으로 흘러들어가 용광로에서 녹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용광로에서 녹여졌는데도 당시 당국은 주변 지역에 방사능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상원 의원들이 세타 총리의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전에 세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사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타 총리는 그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총리 자리는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데 무척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태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축구 도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재산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손실, 가족과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밀수석유를 운반하던 5척의 선박을 해양경찰이 적발했는데 이 중 3척이 사라진 것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타이판구에 당초 5척의 납포된 선박이 정박해 있었는데 3척이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 배들은 이미 캄보디아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담당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인 장병의 월급 명세서 내용 중 공제 항목의 와이파이 사용료도 1,200바트이 부과된 문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개한 것 같다면서 이 문서는 오래된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세서에는 훈련 시 착용하는 위장복과 방한복, 가방 구입비도 청구되었는데 당국자는 이것은 추가 구매 시 청구되는 것으로 신병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 공제 항목에는 화장실 청소비 500바트도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은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 정지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판명된 경우 계좌 소유주가 가진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며 신규 계좌 개설도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방켄 지역의 락바카오도로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15세와 16세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것을 당국이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업주를 기소했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15세의 소녀 2명은 타지방에서 방콕으로 일하러 왔는데 모친의 치료를 위해 업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하루이자만 10%였고 여기에 추가로 음주비 등의 명목으로 80%의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북부 퐁킹만의 열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타이완과 안다만을 덮고 있는 몬순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국은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면서 특히 북부와 동부지방은 돌발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태국 내 닭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상무부는
폭염으로 닭의 성장이 더뎌지고 살이 빠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이며 특별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닭고기를 공급하도록 업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교통경찰이 서민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만 단속한다는 속설이 돌고 있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교통경찰이 슈퍼카를 단속한 사진을 게시하며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어도 단속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레드불 사건을 생각해보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빠툼타니 클롱누앙 지역 행정당국은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3곳의 상점을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상점들은 학교로부터 불과 300m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하며 경찰이 1049개의 전자담배 물품을 압수하고 업주를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짜오프라야강에는 라마삼 대교 옆에 낮은 높이의 끄룽탭 대교가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지날 때면 교각 상판이 들어올려지는 도계교인데 이틀 전에는 대형 해군함정이 지나가면서 상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 PTC는 7명의 위원 중 6명이 유지를, 1명은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0.25% 인하를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4분기쯤이면 목표 범위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1분기 관광 부문의 호주와 2분기 정부 지출 확대로 GDP 성장률은 2.6%, 내년은 3%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태국 전국토의 19%에 달하는 면적에 40종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물자원은 총 30조 톤에 달하며 가치는 4경 4,410조 밭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북부 지방 10곳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최소 100억 톤, 약 161조 밭, 9곳에는 히토류 700만 톤, 약 4조 4천억 밭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태국이 싱가포르를 3대1로 이겼습니다. 당일 대한민국이 중국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태국이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태국과 중국은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까지 동률이었지만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로 앞선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세타 총리는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4년 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다시 뛰자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언론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전역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하이브앞에는 태국 팬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과 한국인 팬들이 진을 막기 위해 모여있는 사진이 SNS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방콕 후웨이쾅 지역의 호텔방에서 마약과 총기 소지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차다 내무부차관의 친척이라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지 행사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차관은 자신의 친척이 맞지만 오래전부터 행실이 좋지 않아 주의를 여러 번 줬으며 집안 행사에도 거의 오지 않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차부리 지방에 위치한 포장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천만 밭 이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독성 화학물질들이 불타면서 주변 일대에 악취가 퍼졌으며 환경당국이 현재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마약 통제법이 강화되면서 야바 1개 이상을 소지하면 유통범으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5개까지를 개인 소비로 간주해 일반 마약 사범으로 처벌해왔지만 이제는 1개 이상이면 판매자로 간주받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에서 11일 오전 4시 30분경 큰 불이 났습니다. 짜뚜짝 시장의 애완동물 판매구역에서 전기압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상점 118곳이 전소되었습니다. 피해 상점들은 개와 고양이, 물고기와 파충류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번 불로 1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폐사했다고 합니다. 짜뚜짝 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한편 방콕시는 피해를 입은 가게 한 곳당 11,400밭의 보호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개발인저관보부는
방콕시와 협력해 한 달에 5회 구걸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은 구걸자들 사이에 수입이 좋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까지 구걸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최근 10년간 8,000명의 구걸자를 적발했는데 약 30%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우기철 모르는 야생버섯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야생 독버섯을 섭취한 중독 사고가 35건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몬타브리 빠끄레 지역 등 두 곳의 짜오프라야 강변제방이 찌마로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긴급 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기술연구소는 태국 민간기업 3개사와 함께 로켓 발사체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도입해 개발된 로켓은 15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치과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콕의 어린이들 중 9%가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해 10명 중 1명이 흡연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협회는 흡연으로 인해 치아를 잃을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높으며 심혈관질환 위험은 2배에서 4배, 폐암 위험은 25배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태국 국영철도는 방콕 방수 중앙역과 비엔티안을 잇는 열차 운행을 7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으로 여객과 물류 운송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국의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초들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194곳을 조사한 결과 182곳에서 백화된 산호를 발견했으며 150곳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BTS역 주변의 택시 승강장과 버스 정류장, 부두에 CCTV 192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과 승객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단속에 활용한다면서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얼굴이나 신체 특징,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콕 전역에 추가로 CCTV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방콕 MRT 블루라인의 요금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7월 3일부터 구간에 따라 요금이 17바트에서 45바트로 징수되며 요금은 2년간 유지됩니다. 태국의 카지노 건설이 속전속결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타파니 관광청장은 마카오 대형 카지노 기업인 MGM이 태국의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GM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국 대중교통공사는 방콕 MRT 옐로우 라인의 전 구간 개통이 준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23개역이 모두 가동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열차가 운행됩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와 스즈키가 태국 생산 공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격화되었고 두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해 지난 5년간 두 회사는 38억 바 가까운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에서 판매한 차량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센트럴 파타나 그룹은 실론 팔람시 도로에 위치한 두지탄이 호텔과 연결된 23나이 면적의 460억 밭을 투자해 두지 센트럴 파크라는 복합단지를 개발합니다. 2024년 중반 두지탄이 호텔이 재개장할 예정이며 2025년 2분기 4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3분기에는 대형 쇼핑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가시콘은행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iOS 18로 업데이트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 출시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측은 은행 앱이 아직 해당 버전을 지원하지 않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드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최대 30만 바 가까이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로 일본 자동차 회사가
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 곳의 일본계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동차 업계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태국에서는 1,7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4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 문을 여는 공장의 수는 이전 월 150개에서 50개로 줄어들면서 태국 산업 전반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우기만 되면 골목길이 침수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유명 전기차를 구입한 여성은 비가 내리는 집 앞에 20분 정도 차량을 주차했다가 배터리가 고장났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차량이 고장나서 판매점에 수리를 맡겼는데 배터리 교체비와 수리비로 110만 바 가까이 청구되었다고 여성은 하소연했습니다. 여성은 새 차를 150만 밭에 구입 후 20분간 빗속에 세워둔 것뿐인데 수리비로 110만 밭을 내야 한다면 감히 전기차를 살 수가 없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 접수를 거부하던 보험사는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보험 접수를 허가해주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15일 새벽 0시 24분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우타파오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활주로에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승객 100명과 승무원의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사콘 무앙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분류 공장을 단속하고 업주인 중국인 5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23년 말부터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당국이 규정한 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박간 프라프라댕 지역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가짜 분유 2만 점, 시가 1,800만 바 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창고에서는 고용된 미얀마와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6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베트남 범죄 조직이 주도해 가짜 분유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방콕 프라카농 지역의 시장을 조사해 미얀마와 캄보디아인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노동과 불법 입국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40세 여성을 푸켓 탈랑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중국인 가이드라는 사람에게 1,500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판매했는데 대포통장은 여러 건의 사기에 쓰여져 여성은 공동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층사오 이민국 경찰은 방바콩 지역의 공장을 조사해 중국인 11명과 미얀마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노동허가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하고 있었으며 미얀마인들은 불법 입국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촌부리 경찰은 경찰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강탈한 3명의 남성을 촌부리 램차방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은 경찰복을 착용하고 피해자 2명에게 마약 구입을 강요했는데 거부하자 수갑을 채우고 폭행 후 8,000밭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무프라칸 프라프라댕 지역의 부두에서 한국 선적의 화물선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자 소방이 출동해 곧바로 진화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빠툼타니 무앙 지역에 위치한 가짜 엔진오일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대량의 가짜 엔진오일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유명 상표의 통에 넣어져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푸켓 무앙 지역의 마와이 해변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49세 미국인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변에는 3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는데 당국이 설치한 수영금지 깃발을 보지 못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터기를 조작해 정상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있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비번인 경찰관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걸 보고 수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운전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방향지 시기에 작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으며 운전사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술 취한 외국인 여성을 타켓으로
납치 후 성폭행한 35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방콕 RCA 지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택시기사인 척 피해자를 태우고 호텔로 데려가 수시간 동안 성폭행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중국인 여성이 낯선 남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걸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음란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피해자들을 성폭행할 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심카드 2,000장을 소지한 중국인 3명을 스코타이의 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전화 사기 조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태국인 운전자는 1인당 3,000바씩을 받고 딱 매소 지역으로 픽업해주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까지 3번 픽업해줬다고 합니다.